2025년 새해 두 번째 신통할 탄핵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새벽에 이 영장이 집행됐다는 소식 있는데요. 자, 박사님 오늘 윤석열이 체포는 될까요? 네, 지난번 1차 작전이 뭐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서 국민들이 아주 실망도 많이 하고 뭐 그 때문에 계속 불안에 이제 휩싸였는데요. 이제 공수처는 물리적인 어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물러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2.3 계엄 때는 저 시민들이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았었지 않습니까? 공권력이라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 어떤 강력한 힘을 보여줘서 그 힘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물리적인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요. 민주노총 위원장 하나 잡겠다고 헬기 띄우고 하던 놈들이 참. 자, 아무튼 이번 주도 여론조사 얘기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지난주 한국갤럽 포함해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이 턱 밑까지 쫓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차트 한번 볼게요. 예, 최근 이제 주요 여론조사 기관 정당 지지율 분석해 놓은 건데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는 지금 2%포인트 이내로 지금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왔고요.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자체 조사한 데서도 지금 두 당의 격차가 불과 2.8%포인트 차입니다. 그나마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꽃만 지금 10%를 겨우 넘겼는데요. 이것도 이제 지난주하고 비교해 보면 20%가 넘다가 이렇게 이제 좁혀진 겁니다. 네, 이 소위 그 보수 과표집 현상으로 이 실제 지지도에 비해서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표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이 4개 조사에 지금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저기 보시면 평균을 냈더니 한 4.2% 정도가 됩니다. 평균이요. 자, 그런데 이념 성향을 동일하게, 그러니까 그 이념 편향을 없앤 걸로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를 이제 해서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8.5% 차이가 났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일종의 보수 과표집으로 지금 어찌 보면 국힘이 좀 유리하게 지금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보수층의 결집으로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 것은 뭐 그런 대로 이해는 갑니다만, 자, 민주당 지지율도 상당 부분 이 하락한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윤석열 이제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는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전국 주도권을 민주당이 쥐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을 더 이상 뭐 여당으로 이렇게 보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관심사였던 헌법재판관을 최상목 대행이 2명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윤석열의 탄핵은 이미 기정사실화됐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수의 이 국민들은 대선 정국으로 지금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가운데서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를 이제 못하고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좀 실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이 총뿌리를 여는 내란 수계와 이를 비유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이 이렇게 많다는 건 저는 좀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박사님 진짜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제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이 과거에도 없던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고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이 양당의 지금 대결 국면에서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꺾을 만한 확실한 강자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차기 주자가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윤석열의 이 지지도는 뭐 한순간에 다 이제 무너지게 될 거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에 맞설 유일한 어떤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이제 정치 세력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계속 굳건하게 버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같은 탄핵 찬성파 보수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 중도 공략을 전략으로 해서
이제 대선에 나서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뭐 이렇게 박빙의 또 승부가 연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 지난 여론조사 빛 시간에 이 선관위에 이 박사님께서 안심번호 관련 요청하셨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 이제 여론조사가 많이 있을 거고요. 그만큼 이제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큰 거는 뭐 지난 그 대선에서도 우리가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 이제 한 가지 요청을 했는데요. 이렇게 RDD 조사를 하게 되면 일부 지역이나 또는 일부 연령층에서 쿼터를 채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 30대 또는 인구가 아주 적은 제주나 강원 같은 지역은 그 일부 지역 일부만이라도 안심번호를 사용하게 하면 아마 뭐 비용을 전체 한 10분의 1 정도만 들여도 상당히 어떤 수준 높은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강력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안심번호 하나가 20일 쓰는데 부가세를 포함하면 38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 이게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어떤 언론기관의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안심번호를 좀 무료로 사용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선관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김남기 박사님은 이 개표 참관인으로도 많이 참석하셨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윤석열과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부정선거가 과연 가능한지 이것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도 그 몰라서 주장하는 거 아닐 겁니다. 왜냐면 뭐 직접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인데요. 아니 예를 들어 지금 상암 경기장에서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그 수만 명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전광판을 조작을 한다고 그게 그 경기 자체가 조작이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저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부분을 다 사람 손으로 합니다. 그렇죠. 일부 뭐 표 세는 거를 이제 돈 세는 기계처럼 좀 빨리 세는 그런 기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전부 다 양당의 어떤 참관인들이 눈으로 지켜보고요. 그래서 또 이 투표용지를 전부 지금 또 보관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몇 표 나왔는지도 다 기록도 다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놓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조작도 어렵지만 누가 맘먹고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시 재개표 해보면 다 이게 드러나는 그런 일입니다. 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좀 그런 주장들이 많아서 어이가 없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화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천 지금 서구에 살고 있는데요. 인천 서구는 주민보다도 더 많은 지역 화폐 카드가 발행했을 정도로 지역 화폐가 많이 보급됐던 지자체입니다. 이 정부가 이 온라인 상품권을 무려 5조 5천억이나 발행하고 이거 가지고 점집에서도 이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데, 자, 이거 박사님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글쎄 이게 누가 무속 정권 아니랄까봐 뭐 사실 뭐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온누리 상품권은 이제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중앙정부하고 관련 그 공공기관이 발행한 일종의 상품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이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뭐 점집도 가능하게 하고 이게 뭐 변호사비도 이걸로 낼 수 있게 이렇게 했다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이와 달리 이제 반면에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지역에서 소상공인과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되는 상품권인데요. 이 중에 지역화폐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디지털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일종의 이제 선불 카드 같은 그렇죠. 겁니다. 이 지역화폐 전도사가 바로 이재명 대표인데요. 그렇죠. 이 정부는 지금 이재명 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은 아주 몽땅 삭감을 하고 이 온누리 상품권은 지금 오히려 5천억을 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조 5천억이나 발행했다는 겁니다. 이거 뭐 일종의 오기라고밖에 볼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예. 이게 지역화폐로 이제 지급한 돈은요,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이제 사용하도록 이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소비 촉진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어떤 그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게 여러 어떤 그 과정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근데 여당과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뭐 현금을 마구 뿌린다 하는 그러니까요. 식으로 네. 이렇게 호도를 하면서 지역화폐 정책을 아주 말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이 정부가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에 이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 재정교육 교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이게 평생 검사만 하다가 대통령 된 사람이 나라 얼마나 이렇게 망가뜨리는지 이제 경험을 했는데, 이 기재부 관료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돈 들어갈 일은 한사코 안 한다는 거죠. 홍남기 부총리 때인가요? 네. 코로나 지원금 그렇게 반대하다가 정권 바뀌니까 수십조가 그냥 어디서 튀어나왔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나라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이제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환율 방어로 인한 혜택의 대부분은 재벌 기업들 수출에 지금 보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막대한 돈들이 지금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공학도 안 되지만 기재부의 나라가 돼서도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참 답답한 형국입니다. 자, 아무튼 이 주요 여론조사는 앞에서 얘기해 주셨고 오늘 아침 발표된 이 따끈따끈한 KPI 뉴스 여론조사. 자, 박사님 간단히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지금 KPI 뉴스 의뢰로 지금 리서치뷰에서 지난 12, 13일 양일간 이제 조사한 겁니다. ARS RDD 방식으로 1000샘플인데요. 이번 조사에서도 보수가 361, 진보가 247, 그러니까 보수가 한 114명 정도 더 응답을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지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일명 그 특검법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습니다. 대법원장 추천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다가 54.5, 반대가 4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다음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오세훈 시장, 이준석 의원 이 세 사람으로 3자 가상 대결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경우 이재명 대표가 48.2, 오세훈 시장이 23.2, 이준석 의원이 4.8%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탄핵열차 여기까지 달렸습니다.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금요일 10시 서울의 소리에서 준비한 여론조사 전문 프로그램 여론조사 빛 시간에 더욱 자세한 내용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끈한 소식으로 금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 제공 유상의 신통할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